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자유한국당의 의정부 을 지역구의 홍문정 의원, 민주당 용인정의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치권 5명의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 지사를 어떻게 할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는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 일을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관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마음으로 당의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 논란의 이재명 지사 기소가 기소가 결정됐는데 내보내진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남의 당의 일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그 당과 연관 관계 없이 도지사직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경기도 전체가 그 민주당이 차지하고 뭐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대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탈당을 안 하시는 게 낫고 또 당직을 가지고 있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공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기소가 됐지만 아직은 그 무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왜 저런 분까지 꼭 안아야 되냐? 저런 분들은 내치는 것이 여당이고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바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우리 좀 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뭐 안희박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안희정, 이재명, 뭐 박원순 이렇게 이제 그 대권 후보들을 정리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분이 나는 이제 대권 후보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당직을 안 갖겠다 네. 뭐 이런 거는. 지금 당직을 갖고 계신 건 없는 걸로. 현재 당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당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과 지지자들이 분열되거나 뭐 이런 걸 막는 게 급선무다 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혐의들 중에서 일단 검찰이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었고요. 뭐 조폭 관련이라든지 네. 또는 뭐 일베 관련, 그리고 특히 그 해경궁 김 씨라고 속칭 네. 알려졌던 그 트위터 피름 막말 계정이 과연 이 지사 부인 것이었느냐. 근데 현재로서는 검찰이 그렇게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네. 이 상태에서는 기소된 부분은 다른 그 공직 후보자들이 현재 기소되거나 재판받고 있는 내용들과 다를 게 없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서 지난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네. 그 이재명 후보와 또 현 대통령 문재인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 다툼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상당히 심한 갈등 상태라서 네. 저희들은 이것을 일단 그런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심판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는 당 지도부의 결정이고요. 이것을 우리 당원들께서 좀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표 의원님 잠깐 언급했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뭐 좀 해라. 뭐
출당시켜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지지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른바 친문 진영이에요. 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뭐 어느 당이나 당내 내부 구조가 좀 복잡하죠. 네.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를 그 좋아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과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이 있지 네. 있었습니다. 대선 때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또 갈등이 더 심화되고 격화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잃을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고육지책으로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국민들은 바깥에서 굉장히 부글부글 거리고 있을 수 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은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거나 그동안 뭐 얘기되고 있었던 아까 뭐 조폭 문제 이런 건 다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버랩돼서 이재명 지사에게 덫을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네. 오히려 본인이 나가 있다가 나중에 혐의가 없어지면 그때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나가 있는 것이 더 본인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의 당의 일에 너무 이렇게 네.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알겠습니다. 예. 오늘 SNS에 이재명 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배구종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댓글을 제가 잠깐 봤더니 아니, 도지사 그대로 하면서 배구종군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충무공이 저 수군 통제사 하면서 배구종군 하느냐. 뭐 이런 댓글도 있더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인물 자유한국당에서의 원내대표입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제 계파 이야기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같이 지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많이 들으셨죠?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당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건전한 야당이 필요하고 당내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계파 갈등이 없으면요. 계파 갈등이 없는 건 북한이잖아요. 김정은은 뭐 아무 계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민주사회에서는 계파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나쁜 의미의 계파 갈등 이거는 이제 종식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어제 나경원 그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그 계파를 없애겠다. 또 계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건전한 의미에서의 서로 비판과 또 그 대안 제시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국민들께서도 계파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다른 의견들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경선 들어가기 전에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들어오는 당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네. 되겠습니까? 저희도 뭐 그게 꿈이죠. 사실은 그 모든 우익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는 사실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그 방향을 우리가 말하는 미래라는 것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많은 당원들의 염원을 아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이고 유승민 의원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뭐 유승민 의원도 정치라는 건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같이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만난 자리에서 나 그렇게 간단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차라리 내가 그리워질 거라 했는데 어떻게 협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어도 이렇게 원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상대당 특히 제1야당이 좀 하나가 되어야 일하기가 좋습니다.
뭔가 반대를 하시더라도 네. 뚜렷하게 하나된 반대 논리와 명분 혹은 대안을 가지고 나오실 때 협상도 가능하고 네. 치열한 논쟁도 가능한데 지난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엔 저희가 그런 걸 못 봤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계시고 아예 그 안이 없으니까 위원을 구성을 안 하시거든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 명단을 좀 내주십시오 하면은 안 내주시기는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나중에 네. 사정을 알아보면 그 당 내부에서의 사법개혁에 대한 안을 어떻게 가져나갈지가 통일이 안 돼 계시고 그때 그 명단도 늦게 나왔었죠. 한참 늦게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파행되고 자꾸 보이콧 일어나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어떤 뭐 하나로 된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원내 상황들이 파행 없이 보이콧 없이 굴러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하나의 그 당론도 모아주시고 방향도 모아주시고 대안도 모아주시고 그래서 치열하게 또 싸울 것 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국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나경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돼서 김성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내년 4월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가 되니까 이거 한없이 구속시켜 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법에. 그때 이제 한 내년 4월쯤에 박 전 대통령 나오고 나면 친박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혼돈을 하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받고 계신 재판이 여러 개거든요. 네. 그 중에 지금 이제 상고심 구속 만기, 그 6개월 만기가 내년 4월에 도래하는 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지난 11월 28일 날 확정 판결, 2년 징역형이 확정 판결 난 재판이 있습니다. 네. 지난 새누리당 선거 공천 개입. 개입 사건이죠. 이미 그 형기가 시작됐어요. 그거는 항소를 안 했습니까? 항소를 안 했습니다. 형이 확정됐으니까. 예, 완전히 그래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도 네. 항소를 안 했고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다기보다는 형을 살고 있다 이렇게 수감되어 표현하는 게 수감되어 계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구속 교도소로 불구속 옮기지 않고 구치소에 계속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으셔야 되고. 아, 다른 재판이 남아 있으니까 네, 아직 그런 거고. 규정이 그렇게 되나? 미결 네. 재판이 있으니까요. 네. 일부에서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불구속 상태로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당내 복잡한 그런 그 당시 이제 원내대표 선거 전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당내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당내에서의 얘기는 탄핵에 관해서 그 당시 지금 태블릿 PC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덧칠하고 여당이 덧칠하고 한 것들만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틀린 사실들이 많이 지금 유포되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당의 반성 없이 대통령을 무슨 지금 뭘 어떻게 하자 대통령을 석방 상태에서 뭘 하자 하는 것은 선우가 바뀐 것이다. 그것에 관한 우리의 확실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대통령 석방을 한다든지 무슨 뭘 하는 것은 여당이 동의할 일도 별로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겐 2번씩이나 누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탄핵 과정에서 또 태블릿 PC 과정에서 지금 여당과 언론이 분칠한 부분, 일부 네. 분칠한 부분에 대해서 예. 예컨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변희재라는 사람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실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홍 의원님처럼 이렇게 중책을 맡고 계신 사선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면 그거는 다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네.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게 사실로 밝혀지고 아니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 열어봤느냐, 네. 과연 드레스덴 연설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관여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연설이 발표되기 전에는 열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들이 있죠. 그런 네.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태블릿 PC가 실질적으로 최순실 그 사람 거였느냐, 네. 아니면 여러 사람 거였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나치게 여당이나 아니면 촛불을 좋아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덧칠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말 나온 게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이제 110명이 넘는 현역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그 안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견들이 당연히 존재해야죠. 네. 그렇죠.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주의에서.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찬성했던 분들 심지어 저 소추위원장까지 들어있습니다. 복당파 중에. 네, 그렇습니다. 탄핵을 지금 이렇게 홍 의원님처럼 강력하게 반대했던 분들, 뭐 몸으로 맞서서 반대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른바 네. 우리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 끝은 지금 바른당이라고 밖으로 나가 있고요. 네. 한쪽 끝은 애국당이라고 저쪽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합한다는 일이 저희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작업이죠. 그러나 어쨌든가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일,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앞으로 뭐 총선이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해찬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년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워낙 다선 의원 선배가 계셔서 오늘 많이 참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반론권을 드릴까요? 뭐 반론 얘기보다는 네. 전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뭐 홍문정 선배님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보수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이 뭐 다른 견해는 있겠지만 적어도 헌법과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인정과 존중만큼은 보수의 중요 가치가 아닌가라는 점인데요. 근데 탄핵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건 바로 그걸 부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지난 2년 전에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에 국회의장이 딱 그 의결 봉을 두드렸을 때 234명, 국회의원 당시 정족수의 78%, 정확하게 국민 여론도 78%가 탄핵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2%에만 의존하시고 그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의결도 잘못되었다. 결정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신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렇다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법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거는 법과 제도를 부정한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보수에 대한 그런 지지가 22%를 넘어서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네, 홍 의원님 반론까지 듣고. 네, 역사라는 것은 말이죠. 현재 지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참 뒤에 판결을 해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촛불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촛불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성숙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냐? 그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혁명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헌정 중단일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네. 얼마든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교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촛불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네. 그것이 과연 적법한 일이냐, 민주주의에 맞는 일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했다고 그래서 네. 우리가 그것이 역사의 정의냐. 이것은 저는 한번 다시 알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15일이 토요일이더군요. 토요일 날 자유한국당 혁신안이 나온답니다. 조강특위에서 잠깐 일했던 조강특위를 한때 주도했던 전원책 변호사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기소된 의원이 이미 12분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될 분이 12분인데 그 당권 정지가 되어 있는 분이 그중에 9분이나 되거든요. 잔류파들인데 이분들 12분이 전부 다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다가 그 이미 조강위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진박 그 탈영을 했던 분들. 진박 간별사 뭐 이런 예. 대구에 있는 뭐 3분 정도인데 이분들에다가 영남권에 안주하는 5 의원 아마 그 말은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한두 명을 포함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거의 한 20사람에 가까워진다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보았자 면모일치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내 개파가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제가 굳이 친박계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수당파. 당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수당파. 예. 오늘 수당파를 표현하겠습니다. 수당파 분들이 상당수가 이른바 아웃되는 현역 의원들 중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세간의 전망입니다. 네.
그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까요? 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이제 우리 표 의원님께서 네. 한국당에 이제 당의 개파가 있어서 하나의 일관된 의견이 나오지 못한다는데 사실은 민주당도 더 심하거든요. 본인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자, 우리 그 지금 좀 말씀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우리 비대위가 됐건 저광TV가 됐건 문제점이 뭐냐면요. 탈당파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당을 지켰던 사람 의견하고 아무 관계없이 본인들이 임명하고 본인들이 그분들을 뒤에서 말하자면 밀실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우리가 계속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견 좀 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의견을 좀 수렴해서 당을 이끌어가자. 네. 근데 여태까지 너희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네. 마치 본인들 얘기만 했단 말이죠. 비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대위도 네. 마찬가지고 조광특위도 이제 그렇고요. 지금 해가고 있는 그런 지금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네. 빨간 불을 자기들이 보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많은 당원들이나 특히 국회의원들이 박수갈채를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전당대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그 이른바 복당파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지구당 위원장도 바꾸고 뭐 이런다는 의심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그런 의심이 현실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그의 적법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어떤 의심의 경우에는 눈초리를 그 보낼 쇄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쇄신안 자체가 저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는 15일 날 발표한다는데요. 아니 그 발표를 해도 아무 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복당파의 의견이라고 구태여 얘기하면 복당파의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분들은 이미 이제는 그럼 비대위의 당의 공신력 있는 결정이 아니고 복당파 등 일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우리가 비대위원장 뽑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비대위원장 뽑을 때 최소한도 우리 의견을 좀 들어달라. 뭐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번째로 준비한 사람 오영식 코레일 사장입니다. 아직은 사장이죠. 사표가 아마 수리가 안 됐을 겁니다. 네, 사의를 표했죠. 사의를 표했죠. 네. 네. 표현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말 핵심 모토 중에 하나가 공정함 아닙니까? 네. 근데 낙하산 인사가 지난 정부 못지않다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아프죠. 아프고 제가 이제 그 면면의 인사 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선 낙하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만 두 번째, 하지만 그가 어떤 과거 정치 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이나 능력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으로 오인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세 번째, 지금 특히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이나 사적인 경영상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공익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됐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개개의 그 인사들마다 과연 그러한 능력과 전문성이 결합된 그리고 네. 공익성을 지킬 수 있고 담보할 수 있는 인사냐, 그렇지 않느냐를 좀 구분해서 정말 잘못된 낙하산이라면 현 정부라도 빨리 좀 바로 잡고 사퇴하고 또는 문제를 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한 장면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이중흔 이사장님, 노무현 정부 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계셨고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님, 역시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출신이시고 문재인 대성캠프 경제민주화 위원장이시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안병우 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출신이시고 한국사학진흥재단 지병문 이사장님,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이시고 국회의원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도 하셨고 한국교직원공제 차성수 이사장님, 노무현재단 이사시고 또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하시고 전 정부 이명박 정부였을 때예요. 고소영 인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기관 단체장님들을 뵈면서 과거 정부든 아니면 기존에 일했던 경력을 보면 우선 이 기관에 와서 당신들의 역량과 역할을 잘 활용해서 좋은 일을 하겠구나. 우선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집권을 해보셨으니까 막상 집권을 해보면 낙하산이 불가피한 면도 있죠.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면요. 워싱턴에 5천 명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네. 바뀌면 그게 같은 당에도 5천 명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외국에는 이제 영국 같으면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에 그 안 캠프에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느냐가 굉장히 네. 선거에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낙하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캠프, 네. 그다음에 뭐 코드, 그다음에 우리 캠코더 인사라서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강조된 나머지 아까 우리 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하산도 낙하산 나름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 전 낙하산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네.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인사를 보면 능력이 부족하고 아니면 전혀 아까 뭐 공정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들이 그런 데 가서 말하자면 캠프에 같이 있었다. 아니면 같은 당이었다. 이런 일 때문에 가기 때문에 이런 인사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두 분 말씀하신 게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네. 이런 걸 좀 줄여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에 대해서 보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 낙하산 인사는 그 수위보다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대 정권마다 출발할 때는 전 정권의 낙하산을 비판을 하고 네. 우리는 그런 것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뼈저린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부터 시작을 해서 청와대 정부 전체 방어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문제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로라는 다음 정권부터는 좀 제도적으로 아예 그 전문성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정부의 홍문정 의원 그리고 민주당 용인정의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